요즘 왜 이렇게 그 본회의장에서 네. 이렇게 사진 찍히는 의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지금 뭐 어제는 송원석, 오늘은 네. 이춘석 뭐 난리 났는데 뭐 여야 공평하게 하나씩 찍히는 것도 아니고 네. 방금 전에 뭐 속보로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팩트 단독 기사와 관련된 이춘석 의원의 입장이 나왔어요. 입장이 나왔군요. 예. 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차 땡땡씩 아니었습니까? 예, 이춘석 씨인데. 예. 아니 근데 이게 그 사진에 찍힌 정황들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그 거래한 주식 계좌는 본인 명의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러면은 그 휴대전화를 보면서 본인 소유물처럼 쓰면서 거래한 거는 어떤 의미인지가 약간 이해가 잘 안 가거든 해명을 들어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해명이 이제 핸드폰을 잘못 들고 왔다. 근데 왜 남의 핸드폰에 계좌를 봅니까? 그게 더 이상하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왜 했잖아요, 남의 어떻게. 핸드폰으로 거래를 해요? 그게 다섯 주씩 분할 매수하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뭐 이런 거 분할 매수 5개씩 하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황당했던데 관련해서 차땡땡 보좌관은 5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네. 이것도 팩트가 틀려요. 그죠? 두 번째,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 아니,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대한 조언을 자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예.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 동아리를 했던 대학생 이정주가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장윤선한테 조언을 받아가지고 종목 거래를 한 거예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제 본회의장에 저 이게 제일 황당한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장을 잠시 열어본 것 같다. 해명이 더 가관입니다. 야,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보좌관의 그 통화 내용에 대한 이춘석 의원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온 건데 도무지 이제 두 가지를 교차해서 보면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몇 가지 그냥 이춘석 의원 내일 오전 중에 기자회견 여시고 질의응답 한 4-5마디 받아보면 다음 날 저도 갈게요. 질문하는 기자니까. 이참에 질문하는 기자. 공정하게 가야죠. 네. 제가 주식 동아리 출신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내일 김건희 출두하는 날이어가지고 이 카메라가 여유가 없네. 그러니까요. 미친. 질문하는 네. 기자 이정주 찍으러 가야 되는데. 김건희 어떡해. 옆에 서시죠 그러면 같이 주식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주식 전문가죠 김건희도. 그러니까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관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12월 31일 말일 기준으로는 이춘석 의원이나 본인 명의나 가족 명의의 증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좀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차명 거래인 거죠. 그리고 본인 이름으로 차명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차땡땡으로 거래한 게 사진이 찍혔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지금 당장 기자회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전에 대충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대표가 정청래예요. 일단 당대표가 정청래고 그리고 윤리감찰 바로 시작한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당과 정부에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냥 사선 의원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적인 국회 겁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수많은 개혁 법안들을 네. 지금 다 두드렸고 앞으로 두드려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중차대한 어떤 그 국정 운영과 그 국회 운영의 방향에서 이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 분이 앉아 있으면 이건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미 야당이 고발을 했고 실제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은 검찰 개혁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관문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정주 기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법사위 아무튼 뺏어오려고 국민의힘에서 정말 노력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법사위를 주면 뭐 운영이 하고 나머지 몇 개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법사위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2+2 이게 그 계엄과 탄핵 때문에 된 거지 상반기 지금 국회가 끝난 게 아니다 해서 사실 좀 뭉갰어요. 지금 운영위하고 다 갖고 왔잖아요. 근데 이춘석 위원장이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앞전에 강선우 사태 납니다. 그래서 입장 말씀하시고 네. 정리를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자체를 곡하가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현실을 비틀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윤리감찰단장 자체 공석이 있기 때문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아마 키를 쥐고 조사를 하게 네.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고 야당이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결자 해지하고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진상조사 결과를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을 비판할 명분이 없어져요.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이건 내일까지 미룰 일도 아닙니다. 오늘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 지금 4시 6분인데요. 내일 아침 조간 나오기 전에 그렇죠. 예, 조간 네. 신문에 일면에 도배되기 전에 오늘 다 마무리를 짓고 디지털 시대잖아요. 딱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일파만파 키우면 오히려 이거는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거고 지금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많은 국민들께서 물론 그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묵과하거나 간과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사회로 가야 돼요. 네. 예, 부정부패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이 봐주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에다가 여러 가지로 법률적으로 상당히 하자가 있는데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직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아주 위중한 상황입니다. 이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윤리감찰도 윤리감찰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확실하게 국민들 앞에 허리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정청래호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발을 떼게 된 게 지난주 일요일 당선 이후부터니까 불과 지금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 과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는 그러니까.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짐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아니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 나 때문에 개혁이 막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부담이 되면 되겠습니까? 본인을 끊어내고 가야죠. 저는 그게 사선 국회의원의 뭐 당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와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정청래호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 언론, 사법 개혁 특위를 출범했는데 네. 그 특위 위원장들 몇 면이 만만치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정주 기자. 네. 그 제가 어제 이 특위위원장 하기 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한 건 아닌데 민영 배우 만나봤습니다. 아 민영 배우를 아이고, 만났다. 네, 만나봤어요. 네. 밥 먹었어요. 어제 그 어. 한 달 전에 잡은 약속이 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뭐 여쭤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민영 배우 의원에? 지금 이제 검찰특위위원장이잖아요. 개혁특위위원장. 그 민영배 의원은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민보다 이제 반발짝 앞서간다는 그 정신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DJ의 정신인데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반발짝 앞서가고 있대요. 아 이미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명한 계속 그런 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입에 달고 다니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의 대리인인 수단일 뿐이다. 이 얘기가 단순히 대의민주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청래호가 출범하면서 당원들, 국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권을 그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정치인들이 반발짝 같이 따라가고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계몽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계몽을 시켜서 깃발을 꽂고 정당이라는 게 나는 뭐 진보, 너는 보수 이런 색채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리딩하려는 그 속성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 구조가 그래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과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민영배 의원 시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민영 배우는 그러면은 우리 이정주 기자 만나면서 네. 검찰 개혁 특위위원장을 맡았으니까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기사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제가 별거 아닌데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야, 이정주 기자는 만나네. 저 오늘 하루 종일 새벽 6시 반부터 전화했거든요. 아 진짜요? 안 받아요 우리 지금. 천하의 장윤 선배를 안 받아요 전화. 아니 계속. 저는 한 달 야. 전에 잡은 약속을 가지고 문자도 익십이야. 아 진짜로? 예. 민영배 의원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그 광주로 가셔서 이제 지방선거를 아, 준비하는. 벌써? 예. 예. 근데 그 민영배 의원 자체가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정청래 후보의 어떤 방향성이나 최근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강선우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내란 척결 쫙 여쭤봤는데 색채 자체가 그 정청래 당대표랑 굉장히 일치해요. 싱크로율이. 아 싱크로율이 높구나. 네, 답변을 네. 민영배 의원 얼굴 가리고 들으면 정청래야. 그러니까 목소리만 다를 뿐 예, 예. 내용은 똑같다. 목소리와 네. 말투가 좀 다르죠. 네, 정청래 당대표 기자들 싫어하거든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아니 제가 들은 말이에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그 민영배 검찰개혁특위위원장,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인 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인데 우리 최민희 의원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편의점의 예. 단골 출연자 아니십니까 이게. 편의점에 돈은 투자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업자. 정말 많이 나왔죠. 예, 사실 국회 과방위원장이신데 저희 프로그램 고정 출연하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다른 프로그램은 이따금씩 전화 연결이나 뭐 이렇게 하시지만 거의 안 빠지세요. 예, 거의.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 특사로 영국에 가셨을 때 한 번 빠졌어요. 아 그때 한번 예, 빠지고 예, 예.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뭐 상임위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근데 사실 없어요. 상임위원장이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언론개혁과 관해서는 최민희 위원장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뜨거운 정보를 받고 있는 매체다. 언론개혁은 편의점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언론개혁은 편의점이 깃발 꽂겠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최민희 의원 역시도 의지가 강하고 그쵸. 한 가지 과제가 정해지면 네. 반드시 목표를 정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정말로 정청래 대표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네. 더 선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청래 대표보다 선배예요. 정청래 대표보다 선배시고 네. 그다음에 이분은 본질적으로 언론운동가. 그렇죠. 민원연 출신이죠. 예, 민원연 네. 출신이고 언론운동을 40년 하신 분이고 그 언론운동의 마지막 그 마침표를 국회 과방위에서 찍는다는 심정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막 취재를 해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조중동의 그 머릿기사와 방송법과 관련된 해석이 진짜 점입가경이던데. 너무 심하죠. 예, 너무 심하더라고요. 마치 무슨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를 꽂기 위해서 방송3법을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정청래 대표는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저 확인을 잘 못 해봤지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거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지나오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방송3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그런데 하지 않고 당시에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 민주당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사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 들어선 거 아니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의 개혁을 통해서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법으로 100인을 두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뉴스 전문 채널인 YTN과 연합뉴스 Y는 노조와 사측이 서로 협의해서 그 구성의 인원을 별도로 정하겠지만 법으로 공영방송은 아예 100인의 사추위를 정해서 이 안에서 논의해서 누군가가 사장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될지 모른다. 뭐 맞아요. 후보는 여러 명을 그렇습니다. 선거할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어느 정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드리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게도 그 어떤 정치권에게도 편향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국민에게 유리한 방송을 만들라. 그게 이제 그 최민희 위원장의 40년 언론운동의 네. 마침표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이 오후 4시 15분까지입니까? 필리버스터가 그러겠죠. 끝나면 바로 표결에 통과되겠죠. 네. 표결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될 텐데 이
통과가 되면 최민희 위원장은 정말 감회가 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지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를 해보면은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을 위한 언론, 네. 국민을 위한 법원을 위해서 개혁을 한다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무려 13차례에 걸쳐서 개혁이라는 단어를 뿜어냈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그런 개혁 과제들을 뭔가 막아서고 있는 국민의힘, 그 내란 관련돼서 동조적인 역할을 했던 일부 의원들을 쥐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원 정당 해산 추진 관련된 질문을 던졌더니 못할 것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선명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제 이제 취임한 다음에 사실은 각 당에 원래 이제 당대표 취임하면 지도부들 인사하잖아요. 근데 뭐 나는 사람 아닌 사람과만 악수한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정청래 네. 당대표에 나온 어떤 뾰족한 그런 선명성인데 아니 저는 뭐 레토릭이야 뭐 어쨌든 쓸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이제 법안하고 행동하고 실천의 문제인데 정청래 호에 그 가장 소위 말해서 도움을 준 사람이 저는 속옷진산 윤석열이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이다. 예, 왜냐면 민주당 그 처음에 이번에 전당대 할 때 제가 주변에 또 권리당원도 많거든요. 예, 그 원래 민주당 표밭은 호남입니다. 예, 경기권은 의외로 당원이 많지는 않아요. 아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거든요. 3분의 1이 호남 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네. 그래서 과거에는 책임당원 80% 이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정청래냐. 그렇게 그 이미지로 봤을 때는 초반에 다 박찬대를 예측했었잖아요. 한두 달 전만 해도.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약간 어정쩡하게 협친이 뭐니 얘기했었고 계속 0점 조절하다 보니까 윤석열 들고 일어나고 있고 뭐 김건희 집사 출국해서 지금 튀어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고. 네, 근데 그 압색 영장 하면 막 법원에서 기각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위기감이 작동했더라고요. 약간. 아 적당히 봐주면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막 우당탕탕 하다가 송원석 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누가 됐든 간에 8월 22일 날 전당대회 되면 이제 새 지도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모양새 갖춰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다 보면 위원장단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년 지방선거 때 또 TK, PK 놓고 또 뭐 여기서 이제 또 싸워야 되고 뭐 중원으로 나오니 많이 하면서 그러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대외적인 위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의힘이 상향 평준화를 할까? 그래서 자기가 더 잘해서 할까? 때리면서 또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보수를 위해서도 위원장당까지는 쭉 가서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정청래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는 합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정청래 의원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국회의원 중에도 계실까봐 제가 당 대표가 된 분이기 때문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팁이냐면은 정청래 의원과 사진 찍을 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자리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이라는 책을 2016년에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을 제가 숙독을 해본 결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숙독을 3회독. 통상적으로 당대표나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서려고 하냐 국회의원들이 일단 당대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그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찍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맨 앞줄에 당대표가 가운데 서고 양옆에는 최고위원이 서기 때문에 그 자리는 못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치 빠른 그 의원들이 당대표와의 거리 관계를 사진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양 어깨에 있는 둘째 줄에 온답니다. 그렇죠. 바로. 거의 그러니까 정청래 얼굴이 있으면 바로 어깨에 네, 걸리게. 걸리는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평가한 대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런 행태가 거짓말이자 대국민 사기라고 생각한다. 얼굴이 자주 보이면 나치이고 나중에 선거 때 선택받기 쉽다는 바쁜 국민의 빈틈을 악용하려는 꼼수다. 이런 식으로 강력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혹여나 이거 모르고 당대표한테 잘 보이고 싶다. 혹은 당대표와의 거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양 옆에 양 어깨 위에 서게 되면 나중에 큰 후과를 입게 될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이런 팁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정주 기자. 네. 아 그래서 제가 취재를 못했네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한테 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선거 개표할 때도 가니까 냉담하시더라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서 약간 기자들이 멘트 달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 사용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이 좋은 정치인이고
어떤 유형의 국회의원이 나쁜 정치인인지가 구별이 돼 있고 본인이 싫어하는 류의 정치인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네. 굉장히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초선이고 국회에 초입인 분들은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길 권하는데 지금 최영민 님이 제가 사진 설명드렸더니 본인이 그러던데 이런 이거 뭐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아니 이게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그 공판 갈 때마다 맨날 오른쪽 왼쪽 어깨에 보이시구나. 진짜요? 그래. 아니 제가 그 자주 갔죠 현장에.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막 어깨빵 싸움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서로 막 끙끙대고 있는데 오디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막 끙끙끙끙 하는데 우리 오디오 감독이 뭐라 그러더라. 야 이건 뭔 소리냐 니가. 제가 왜 거기 됩니까? 제가 뭐라고. 아니 국회의원들이 근데 실제로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그런 센터 욕심이 좀 있죠. 권력과의 가까운 네. 관계를 보여주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정부에 그럼요. 거의. 정치인 중에 사진 정치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안 왔었는데 사진엔 꼭 있어.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단체 사진에는 사진 찍을 때만 나타나는 정치인들도 있고 뭐 옛날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하고 저는 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로 아, 그랬군요. 알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언론인 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건대신문.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건대신문 학보사 편집장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언론인 출신이야. 그래서 나도 언론인이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하튼 정청래 의원은 사실은 미디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뭐 취재 편의점에서 그 얘기도 그 우리 이정주 기자께서 해주셨는데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언론개혁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셈입니다. 맞아요. 현장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중동 보수 언론하고 제일 맞짱 떠서 그렇죠. 싸운 사람. 강렬하게 싸웠죠. 예. 예. 뭐 문화일보, 조중동매, 문 이렇게 5개 매체하고 강력하게 많이 싸웠고 국회 과방위 안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했고 조중동이 찍어놓고 미워하는 정치인이 있으니 그건 바로 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 대표 기자회견인가 할 때 채널 A하고 TV조선 못 들어오게 했다면서요. 뭐 이미 시작됐구나 지금. 예, 뭐 그런 네. 얘기도 있고 한데 이분은 그 언론과 싸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덧컷 유세단으로 컷오프 됐었잖아요. 김종인 맞아요, 비대위 네. 시절에. 아, 그렇죠. 2016년에요. 그렇죠. 그때 덧컷 유세단 꾸려가지고 다닐 때도 취재했었고 그에 앞서서 문화일보랑 싸울 때도 제가 취재를 했었고 그리고 덧컷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 다시 출마했을 때 제가 마포에 망원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같이 한번 돌았었는데 그때 정청래 의원이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렇게 그 재래시장을 돌아도 그 시장 상인들이 어떠한 처지와 조건인지 잘 몰라요, 정치인들이. 그렇겠죠, 당연히. 잘 몰라요. 네. 그 집 사정이 어떤지 잘 모르는데 이분의 고향은 어디고 뭐 아들이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있고 심지어 정육점집 사장님 쌍꺼풀 수술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건강 것까지 좋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도 샅샅이 그러니까 지역구 정말 활동을 대단하구나. 그렇게 예.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저기 텃밭을 해요, 텃밭. 항상 텃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텃밭에 가서 ASMR 취재도 했었어요. 야. 자, 오이 들어갑니다. 오이. 자, 지금부터 풋고추 들어갑니다. 풋고추.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취재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그 일화가 많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현장 친화적이고 그런데 이분이 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엄격하죠. 엄격하고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자기는 절대로 원내대표 이런 거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의원들 사이에 별로 인기가 없다. 그게 있고 좀 지갑을 좀 열어야 되는데. 아니, 예. 그것도 있고 하여간 뭐 그런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절대로 선출직은 하지만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임명직은 안 예. 한다.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니라고 하면서 다 전화 기다린다. 대통령 전화. 뭐 장관 연락 오지 않나 다 기다리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튼 정청래식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민주당과는 전혀 다른 판의 민주당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